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분단 적폐로 인해 조작된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방송 조작.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조작에서는 국가정보원 민간인 뿌락지 사건, 뿌락지 공작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장기옥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 뿌락지 공작 사건 대책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오민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국정원의 뿌락지 사건은 8월 달이죠. 한신문의 단독 보도로 세상 공개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6일 머니투데이라는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연달아 기사 나옵니다.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국정원, 문 대통령 뜻 거역한 민간인 사찰 이어왔다. 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뿌락지에 한 달 400만 원씩, 국정원 아로처럼 10억 원 주겠다. 국정원 뿌락지 활동 녹음 장비 주고 주체 사상도 직접 교육했다. 국정원이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때도 버텼다. 민간인 사찰에 자신 있다. 그리고 이제 뿌락지를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국정 우리는 만만한 조직 아니야. 라는 이런 류의 제목의 기사들이 쭉 실렸습니다. 즉 이 기사들만 본다라면 국정원이 민간인을 회유, 협박해서 주변의 친구 동료들을 사찰하고 그리고 이제 조작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가 되자 그 당시 8월 달에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JTBC 보도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막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지 한 4개월, 5개월 되었는데요. 장경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그 용기를 내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사찰, 국가반법 사건, 조작의 그 비리라고 해야 되나요? 공작, 네. 그 용기 내서 폭로해준 그 당사자 분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용기를 내서 국가정보기관이 적폐죠. 분단이란 적폐 청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뿌락지 공작에 어떻게 보면 휩쓸렸지만은 끝내 이제 양심을 회복하고 또 용기 내서 이렇게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분과 함께 우리 사회 그 분단 적폐,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각종 그 국가보안법 사건 날조에 대해서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뉴스 보도 제가 지금 기사 제목들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JTBC나 이런 언론사를 통해서 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들이 쭉 알려주긴 했는데 우리 대책위에서 함께 계시니까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운동 전력이 있는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이용을 해서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제보자의 영신 고백으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몇 가지는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다뤄보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정원 뿌락지 활동하셨던 이른바 이제 김 대표라고 이제 통칭합니다. 김 대표.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장에도 직접 나오셔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쭉 자신의 이제 소회를 밝히셨어요. 근데 이 언론 보도가 나가자 국정원은 그 김 대표에게 자발적 협조다라고 하면서 뭐 국가보안법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라고 했지만은 그 김 대표는 나는 노예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제 장 변호사님, 국정원 자발적 협조자라고 하고 나는 노예였다라고 하는데 요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정원이라든가 그 이전에 안기부, 뭐 중정 각종 공작기관이 지금까지 정보원들을 이용해오고 그런 과정에서 정보원들 결국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쓸 때 쓰고 버릴 때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제가 놀랬던 것은 성적인 이런 매매라 이거 이용하면서 제가 뭐 70년대 국정원에 그리고 이용당했던 분으로부터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쥐어서 회유하고 같이 뭐 유흥도 즐기면서 또 협박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에 또 어떤 실적을 쌓아보려는 이런 공작 행태가 지금 분단 이래 계속 지금까지 되어오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노예죠. 근데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으로 보일 여지도 있지만은 그런 당사자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거래를 할 수 있고 겁도 주면서 그런 걸 잘하는 게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 이런 행태를 극우 양아치적 저질 행태다 이렇게 항상 유치한 헛개비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보원이 되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또 용기 내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국정원을 또 안 무서워하는 그 정보원들도 꽤 있습니다. 나중에 약속이 어겨지면. 그래서 뭐 이런 잘못된 어떤 정보 공작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보원들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노예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복 활동하는 탈북자들 뭐 많지 않습니까? 태모 씨를 비롯해서 다 이렇게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이용 가치에 따라서 몸값에 따라서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고 협박과 회유 뭐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정말 심각성을 따지자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몇 가지만 일단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정원, 그러니까 김 대표에 의하면은 이분 이제 200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때 사업을 하는데 2014년 10월경에 그 사업장이 직접 와가지고 그 국정원이 이제 이런 흔히 말하는 뿌락지 활동을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분이 처음엔 거절하셨죠. 당연히 이게 양심적으로 어긋나는 거니까. 하지만 사업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택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겠다라고 한 다음부터는 2015년서부터는 이 김 대표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이런데 녹음을 하고 심지어는 그 장비까지 직접 국정원이 줬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찰 범위 내용이 어느 만큼이었고 구체적인 어떤 장비까지 동원됐는지 우리 변호사님, 오민혜 변호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 제보자에게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이 제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왔었고요. 그래서 뭐 일정 기간 동안 제보자도 계속 거부를 했지만 이런 회유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기지 못하고 응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응하고 나서는 이제 국정원 직원이 녹음기가 들어있는 가방과 그리고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학생운동을 한 이후에 뭐 관련된 활동을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친구들이나 선후배들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상황을 물어보거나 하면 어색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안부를 묻는 것처럼 그리고 뭐 아이의 돌잔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누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녹음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는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인들에 대해서 녹음이나 그런 사찰을 지시한 것도 있지만 제보자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면서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사찰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가 지역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랑 같은 집에 이제 살도록 이제 국정원에서 좀 권유를 하면서 같이 살 집을 이제 마련해주고 그 집에 CCTV까지 설치한 것으로 보여서 일상적인 그런 사찰과 감시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협조한다 이런 말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네. 감시가 됐고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사찰 대상이 된 건데 뭐 노예가 많네요. 노예가 많고 실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덫을 놓은 거다 이거는 그 주변 사람들에서 이런 것 자체가 전부에서 완전히 다 불법인 거죠. 뭐 녹음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영장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없이 하고 또 하더라도 돌잔치 뭐 이런 병문안 가서도 녹음했다 그러고 그런 걸 시켰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저는 국정원법에 의한 직권남용 뭐 권리행사 방해죄도 있고 이 당사자는 아마 이 노예적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했으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뭐 적법, 불법 뭐 따지는 걸 떠나가지고 아주 이 나쁜 정보원이네요. 국가정보는 아주 나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 무지막지한. 근데 우리는 너무 둔감해 있죠. 뭐 국정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늘 해오던 거 뭐 이게 지금 대공사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 때려 여기 망치 같은 거 하나씩 놓으라니까. 왜냐면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뭐 사건을 특정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흔히 말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게 없이 녹음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건 증거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뭐 당사자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이 되기도 했고, 뭐 국정원에서는 이게 내사의 일환이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어떤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게 뭐 적법한 내사다, 수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찰이 진행됐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린 거는 흔히 말하는 김 대표도 말했는데 그림을 그린다. 조작 사건에 보면 흔히 말하는 도표를 그려놓고 사람을 꿰맞히는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원 직원이 이런 이제 아로처럼 조직을 만들고 증거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로라는 것은 이제 2014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연루됐다고 하는 내란 음모 조직 사건의 실체. 근데 그 실체는 이제 나중에는 몇 년 뒤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 이석기 의원 지금 9년형을 받고 지금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조직을 만들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거를 꿰어 맞추려고 했다라고 이제 김 대표는 주장하고 있는데 좀 이런 것이 구체적 사례가 어떤 건지 우리 변호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제보자가 이제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수락을 한 이후에 처음 했던 작업이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조직에 너가 가입을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이후의 모든 활동들은 다 그 조직의 활동인 것처럼 이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제보자에게 이제 연락을 주로 담당했던 당시의 담당 수사관이 이제 이러한 사정은 이제 너랑 나만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조작됐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하혁명 조직이 있고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 인물과 접선을 해서 이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고요. 그런 정황들을 이제 녹음을 해서 나중에 증거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제보자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만들어지는 모임들은 다 이런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국정원에 와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들을 차곡차곡 만드는 작업들을 제보자와 국정원 수사관들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이 분을 통해서 주로 사찰을 했던 대상이 통일경제포럼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사실 회원도 1,500명에 이르고 이제 통일 이후의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찌 보면 좀 전문적인 그런 지향을 가진 단체인데도 이 단체 활동이 마치 이 조직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단체의 주요 인물들이 이 조직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통일경제포럼이 통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북하고 중국 접경지역이라든가 북과 러시아의 접경지역 같은 데 답살 가는데도 거기 가서 약간 이제 우리가 패키지 여행이 아닌 이상 저희가 다 짜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말도 좀 서툴고. 근데 그런 데서 약간 약속이 어긋난 걸 갖고 뭐 접선을 하러 갔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있던데 그런 것도 어떤 건가요? 그런 거에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그 통일경제 포럼에서 단둥 지역으로 기행을 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러시아 지역 접경 지역으로도 이제 기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동을 하다 보면 일행 중에 일부가 뭐 잠시 뭐 일탈을 할 수도 있고
뭘 사러 갈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포착을 하면 마치 뭐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그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낯선 곳이다 보니까 뭐 버스로 이동하려다 보면은 그런 시간표를 알아보려고 뭐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알아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작업이 뭐 접선을 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사후에 파악을 하고 나서는 이제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이다, 뭐 그런 관련된 활동이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서 이제 제보자한테 그 관련된 진술서를 다 쓰도록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제보자의 친구 중에서 이제 언론사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랑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기자가 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기사를 송고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은 뭐 공작원에게 뭐 정보를 보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의 꾀로 맞춰서 이제 어떤 그런 공작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북공작을 만나고 네. 뭐 그렇게 한 활동으로 대중단체, 흔히 말하는 이런 단체의 활동까지도 그렇게 뭐 싸잡아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이런 것도 화나시잖아요. 화나죠. 왜 없는 사건까지 이렇게 하는 국정원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국정원 존재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네. 종북 좌익이든 뭐 간첩을 색출하겠다 이 임무를 가지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단 체제가 이게 지금 부정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거기서 진실을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한 탄압과 날조 대상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적을 나쁜 짓을 하면서 실적을 쌓은 입장에서는 허위 자백도 있고 고문도 있고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실이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가 이렇게 조작이 필요한 거죠. 진실을 오히려 부정의로 만들어야 이게 국가보안법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조작이 멈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북 정상들이 2018년에 3번이나 만났는데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거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이 사건에서 아까 또 좀 심각하게 볼 문제가 장 변호사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성매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국정원의 검은 돈, 이른바 특활비. 여기서도 특활비가 아주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의 진술에 보면은 매달 한 얼마씩 그리고 진술서를 쓸 때마다 얼마씩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뭐 아로처럼 성공하면은 뭐 그 아로에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했던 그 이성윤이라는 사람 그 작자한테 줬던 뭐 10억 원을 주겠다. 근데 이게 다 이게 돈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국정원이 이런 국민의 세금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김 대표를 회유하고 협박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 제보자가 이렇게 사업 수락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씩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진술서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냐면 이제 제보자가 녹음을 하거나 어떤 녹화를 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국정원 경기지부 사무실에 들어가서 진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 내용을 확인을 해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라라고 틀을 주면 제보자가 본인이 직접 이제 자술서를 적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작성된 진술서가 한 100여 건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술서를 한 번 작성할 때마다 한 50만 원 정도씩 대가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가 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고 좀 혼란스러울 때도 많아서 이제 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술집을 같이 데려가거나 뭐 성매매 업소를 데려가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제보자의 기억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그런 일정한 대가성의 그런 돈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사실 이렇게 제보자를 통해서 민간인 사찰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에 출입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사용하는 비용 또한 불법을 위한 이제 비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이 쓰이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뭐 국정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사실 국회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많이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국정원의 돈 특수활동비는 이제 박근혜가 탄핵될 때도 많은 좀 문제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특활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그지만 건드릴 수조차 없는 성역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예산을 뭐 증액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감 직전에도 뭐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것들이 어떤 용도로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고 요구를 하면 국가기밀이나 안전보장에 연결돼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돈들이 사실 많다는 건 계속 의심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사실 지금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서 아주 일부나마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국정원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게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 법도 문제죠. 출발한 법도 문제지만 국정원 자체가 뭐 개혁해야겠다고 했는데 개혁은 간 데가 없고 지금 여전히 구시대 과거 정권의 모습을 이제 답습하고 있는 게 지금도 확인되고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김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박근혜가 탄핵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하면서 일도 힘들게 이런 거에 과책도 느끼고 하니까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국정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할 일을 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는 버텼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 국정의 자신감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민간인 상대로 공작을 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입증을 하고 또 실적도 쌓고 그걸 이제 수십 년간 해온 적폐죠, 적폐. 이 적폐를 우리 청산의 요구는 높은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공작 사업에 활용된 국민의 혈세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국정원에 대한 강력한 응징 내지는 이런 뭐 조직 해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여론이 여전히 저는 국가보안법의 어떤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극우 보수 세력이나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는 현실이라는 게 여기 국민들 여론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저항력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단 적폐에 대한 인식도 낮고 또는 반북 의식은 그에 비해서 여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들은 자기 할 일들을 하겠다 이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그대로 저는 반영하는 얘기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국가보안법이 있고 국가보안법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극우 보수 세력이나 극우 가짜뉴스 요즘 유튜브에서 성조기 태극기 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자기들의 절대적인 뒷받침되는 무기로 한국 사회에서 좀 양아치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뭐 정의, 진실, 양심, 상식을 다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지금 현재 정권 바뀐다 해가지고 분단적폐가 쉽게 청산된다 이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우리가 축소시켜 나가면서 우리 힘을 넓혀야죠. 그래서 그런 여론, 이런 근본적인 우리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럴 때 국정 없애버려야죠. 이거 사실 없애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혈세 가지고 지금 쓸데없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고를 횡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짓을 하는 조직을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냅두고 뭐 여론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대공수사에 필요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분단적폐 구조를 완전히 분단 냉전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국가보안법 없애는 그 과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바뀌고 국정원장 바뀐다고 국정원에서 커왔던 사람들은 안 바뀌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당연하죠. 경기지구가 흔히 말하는 그 아로 사건을 조작했던 데 아닙니까? 여전히 그때 한번 재미를 크게 보더니 계속 그런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을 따져봤는데 그 이외에도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8월 달에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언론에 좀 나왔지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정원 없애야 돼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 대표도 공익제보를 한 거죠. 공익제보를 하신 다음에 지금 힘들게 지금 어떻게 마음이나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국가정보원을 이제 완전 개혁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는데요. 이 사건이 지금 그런 언론 보도와 제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책위에서의 이후 활동까지도 좀 오 변호사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제보자의 그런 기자회견 저희가 대책을 만족하면서 제보자 기자회견 진행한 후에 10월 초에 저희가 검찰에 국정원 직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 혐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 그리고 국가보안법 규정 자체에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이제 무고하거나 날조하면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서 이 사건이야말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무고한 사람들 사찰하고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지금 이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고발한 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수사 과정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일들은 또 협조하고 또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또 수사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 사찰 대상자가 됐던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당사자가 돼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유엔에도 저희가 그 사찰 피해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제보자 본인도 이 전체 이런 공작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희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당사자로 해서 유엔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가능한 법적 절차를 이제 진행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과정들도 좀 알리는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국정원이 워낙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희도 계속 방송 조작에서도 끊임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송, 국정원 뿌락지 사건 이제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 진짜 우리 말했던 대로 대통령이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도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에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이런 적폐들이 청산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활개치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드러난 하나의 실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도돌이표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조작 사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우리 청취자분들 보고 이것만을 하자라는 의견을 우리 두 변호사님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데요. 오 변호사님이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것만을 합시다 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뭔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사실 국정원이 이런 어떤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국정원은 원래 그렇지 뭐 어쩌겠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계속 이런 조작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국정원의 이런 불법 행위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사건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정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예산이라든지 정책들을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이것만 네. 합시다. 그 국가보안법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오래된 적폐라고 그러죠. 쌓여온 네. 적폐를 계속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또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또는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어요. 그럼 우리 누구나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양심과 상식과 정의와 진리를 찾아서 어떤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삶을 사는 게 제대로 된 나라이고 행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반대해가면서 온갖 추잡한 짓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분단 정신병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지금 만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신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상식도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양심도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악순환, 도돌이표를 그리는 이런 사회이고 결국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이런 야만적인 파시즘적인 체제에 억눌려서 어떻게 보면 4대 매국 동족 대계를 강요당하는 피해자로서 스스로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무참한 그 기본권이 없는 상태로 있다. 이걸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직시해야 된다.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여기 인권이 뭐 북보다 좋은데 이렇게 착각하고 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조작 사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그냥 감흥이라든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찾는 사람들 편을 들기보다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탄압당하고 고립되고 오히려 종북 세력 척결 이런 거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가 더 설치게 만드는 거예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우리 민중들 스스로가 자기 힘을 믿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부단히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에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 청취자분들이 뭐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에 그런 걸 많이 못 느끼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국가보안법이 큰 힘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를 되돌려 놓습니다. 뭐 몇 년 전에 보여줬던 벌써 5, 6년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아로 사건, 그것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결국 통합진보당이 해산까지 이르는 제3당이 해산까지 이르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그게 국가보안법이었고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없어 이런 생각은 너무나 아까 말씀하신 분단 정신병 아니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정말 있는 그대로 북을 보도하거나 진실을 보도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가로막고 있는 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상상력과 모든 것을 억제하는 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확히 보고 정말 쓸모없는 법이라면 빨리 폐지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조작에서는 얘기하다 보면 결국 국가보안법 얘기로 됩니다. 왜냐하면 분단 적폐,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이니까. 저희 방송 조작은 이 분단 적폐로 조작된 사건들이 다 파헤쳐지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조작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